집값 폭등의 배후에 바로 저금리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금통위원들의 재산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재산 현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균 한 50억 정도 됩니다. 좀 많은 분은 80억이 넘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이 금액은 재산 등록 기준으로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부동산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부자들이 금리를 결정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냄새가 나죠? 이건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꼴입니다. 한국은행의 제1 목표는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물가, 생활 물가가 그렇게 올라도 저금리를 계속 고집했죠. 무려 8년간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심증을 더 굳게 만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낮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죠. 한 2년 정도 그랬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원래 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튼튼한 나라의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미국보다 튼튼한가요? 경제력이 튼튼한 미국보다 우리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거의 개그 수준입니다. 개그 금리인 셈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금통위원 자기들 포함해서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일부러 저금리 정책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구나 이분들은 저금리가 계속되면 집값이 폭등하고 가계부채가 폭증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던 그럴듯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금리가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허울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금리가 과연 성공했을까요? 단언컨대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는 빛깔만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금융기관 총 대출금은 약 한 3천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 바로 가계대출이 한 1,800조 원 되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이 한 300조 원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PF 대출 등을 합치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대략 2,300조 원 됩니다. 전체 대출금 중 76%, 거의 80%가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3,000조 원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빼고 나면 순수 기업 대출은 고작 700조 원에 불과해요. 물론 이 중에는 대기업 대출도 포함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금리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금리가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무슨 큰 도움을 주었다거나 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집값이 폭등했죠. 집값이 오르면서 월세 같은 주거비가 증가했죠. 자영업자 임차료도 올라갔죠. 가계부채는 폭증했죠. 월세나 임차료 같은 비용이 늘어나고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할 돈에서 월세나 이자 이런 항목을 먼저 지출하기 때문이죠.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더 침체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저금리의 가장 큰 병폐는 바로 불로소득을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죠. 대출 이자가 적어서 좋고 집값이 올라서 좋습니다. 꼭 먹고 알먹는 식이죠.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만 늘어나지 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집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허탈해서 일할 맛이 나겠어요? 안 그래요? 이런 모든 부작용은 다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7분이 계십니다.
저금리가 경기 침체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생각,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럼 얼마까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과거의 집값 안정과 금리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하나 있습니다. 약 10년 전인 2010년, 11년도에는 집값이 상당히 안정되었죠. 물론 이때도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것이지 정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죠. 이때 기준금리가 3.25%였습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좋은 사례를 할 수 있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자료를 제공한 이재익 친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강남 아파트값이 과연 적절한지, 거품은 없는지, 지금 팔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